이것은 국가가 운영되었던 게 아니고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사람이 인천 세관 정보분석과에 근무했던 새내기 여자 공무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부두목 우칭저예요. 2월 5일 날이었어요. 전자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누군가 지우고 있다고 현장에서 즉시 걸어가지고 우연찮게 검거가 됩니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도망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을 했는데 출국금지를 안 시켰어요. 2월 5일 날 이전에 12명을 공범이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확인하고도 전자통관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고 당연히 공항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그다음에 안보실 전부 보고가 되거든요. 순식간에 보고가 되죠. 공항의 특수성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나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나 똑같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예 영웅이 된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대통령을 보고 덮은 거예요. 제가 23년 11월 달 언론을 상대로 대통령과 뭐 한동훈 장관, 뭐 이원석 검찰총장, 그 경찰지휘부 관세청장 이 사람들이 이 마약 수사를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제가 했던 인터뷰들이 축소가 돼가지고 경찰지휘부 외압으로만 축소가 돼서 언론에 반영이 안 돼요. 그게 한 1년을 갔어요. 너무 제가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걸 밝혀냈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뭐 특별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 이 세관 직원들이 이 작성한 본인들도 23년 2월 5일 날 한번 적발이 돼가지고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인천지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 공범 12명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2월 27일 날 우칭저 리구와 쇼인영이라고 저희 3명이 검거가 되는데 우칭저가 말레이시아 조직의 부두목입니다. 두목이 마이클이고 쇼마가 또 부두목인데 오른팔 왼팔, 오른팔이 우칭저고 쇼마가 왼팔이에요. 우칭저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그것을 세관 직원들이 작성한 12명 공범하고 우칭저 수첩에 나온 내용을 조합을 하면 이 표가 딱 생성이 돼요. 뭐 한두 명의 차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지검에서 이미 이 표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인천지검에서 이 표를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확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2차례 들어와요. 1월 23일 날 무사 통과했죠. 24일 날 무사 통과했고 1월 27일 날 무사 통과했습니다. 1월 27일 날 사건은 영등포 백혜령 수사팀이 확인을 하는 사건이에요. 이때 세관 직원들이 그렇게 범행을 했다는 거고 1월 30일도 무사 통과했고 2월 4일도 무사 통과했습니다. 2월 5일 날이었어요. 4명의 조직원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세관 정보분석과에 근무하는 새내기 여직원이 전자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누군가 지우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상황에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우에이라는 사람 한 명을 아피스로 걸어버립니다. 이 아피스가 수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즉시 걸어가지고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게 우에이아가 현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인천지검에는 인천공항에 분실을 두고 있거든요. 즉시 마약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마약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와서 인천세관 수사관들하고 같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우에이아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보니까 조직원들이 3명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우에이아 핸드폰으로 두목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동료들을 놓쳤다. 이렇게 문자를 시작해서 근데 동료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거 마약 그 유통책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동료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 유인사를 해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실패했어요. 마이크는 이미 근거된 걸 알고 눈치챘군요. 예, 단체방을 폭파시켜 버렸는데 단체방 폭파시켰는데 우회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인천지검 강력부하고 인천세관은 농락당한 거죠. 그거 알고 나서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 최세민 검사 화가 났죠. 그래서 이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관 직원들이 이 당시에 비행기가 K-67이 대한항공 비행기인데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비행기들은 비행기 한 대, 2대꼴로 한 대는 이제 일제 검역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콜레라도 있고 돼지열병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위험성이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제 검역이 걸리면 세관 직원이 손을 못 대요. 그 승객들을. 농림축산부 검역본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수색해가지고 신체를 다 수색하고 엑스레이 통과시키고 사탕이나 뭐 밀가루, 과자 부스러기까지 전부 소각시켜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건 전부 압수해서 소각시키거든요. 당연히 그쪽으로 갔으면 마약이 들통이 났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제 검역할 때 당연히 그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그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구성원이죠. 범죄자들이 가장 마약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약견이에요. 이 당시에 마약견이 있었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공항에 그 전까지 콘돔에 뭐 100g, 120g 넣고 뭐 위장에 넣고 오다, 그러니까요. 항문에 넣고 오다, 음부에 넣고 오다, 그게 터져가지고 쇼크샤하고 그런 뉴스를 접해 오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 마약견 때문에 그러거든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4kg씩 메고 뭐 6명이 그것도 휴대용 캐리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10kg 정도의 물건을 담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검사받지 않고 무사 통과를 그런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세관 직원들이 세관 통로로 빼준 것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확인을 했어요.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체포해서 수사를 못해요. 그 다음날부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화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은 심우정이었습니다. 근데 인천 공항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 20개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뭉쳐 있는 데고 권력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항에 소문이 3명이 도망갔고 난리가 났는데 국정원은 당연히 그 전에는 모른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방차사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끝까지 추적해서 그 캐리어에 뭐가 들었는지,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독가스 같은 생화학 물질이 들었는지 확인을 해서 국가 유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책임 있는 권력기관이고 안보 책임기관이에요. 우리가 속칭 그러잖아요. 밥 먹고 그것만 한다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 공항을 잠재울 수 있는 실력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까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섰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한 명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독립구처럼 싸웠다는 한동훈 장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급이면 이걸 순식간에 잠재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죠. 시설주죠.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화라고 관리한단 말이에요.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방첩사는 국방부 있잖아요. 방첩사는 왜 들어갑니까? 공항의 방첩사가 그 안보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테러, 그다음에 방첩사도 마약 같은 것도 관여를 하죠. 테러 때문에 주로 나와 있고 방첩이죠. 내부에서 외부로 외국으로 나가는 뭐 첩보나 기밀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가 유해 요소를 또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과 방첩사에 하는 역할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도 나가 있고 방첩사도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이 반드시 움직여서 그 유해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이들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모르면 귀신도 모른다.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에 1kg, 2kg 마약만 유통이 돼도 특히 뭐 나무도마나 굉장히 고전적이고 아주 오래된 수법이거든요. 이런 게 들어오면 반드시 국정원이 자기들이 놓쳤으면 한탄을 하면서 쫓아와서 확인을 해요. 그래 왔어요, 국정원이. 그게 국정원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우리 눈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왔지? 그러면서 관세청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지 않습니까? 언제 해외 공작하다가 마약 유통 경로 차단하다가 죽을 줄 모르니 대우해 줘야죠. 그런데 그 국정원이 엉뚱한 짓만 하고 이 마약 사건, 국기문란 사건은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방첩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2월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 예. 2월 5일 날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는데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이 도망간 사람들 인적 사항을 바로 확인을 했는데 출국 금지를 안 시켰어요. 그냥 안전하게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녕히 가세요. 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공항이 난리가 났고 당연히 공항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그다음에 안보실 당연하죠. 전부 보고가 되거든요. 순식간에 보고가 되죠. 그게 대한민국 정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의 특수성은 일단 비행기가 착륙해가지고 게이트에 접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항의 구조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나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나 똑같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범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도 2월 5일 날 이전에 12명을 공범을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확인하고도 전자통관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예 영웅이 된 거예요. 인천 세관 세관 직원들이 버티는 거예요. 다시 1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표를 보여주세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2월 6일, 2월 8일, 2월 13일, 2월 22일, 2월 24일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게 소금입니다. 한동훈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한동훈이 공표를 했잖아요. 저희 정부는 자기와 정부를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온 국민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검찰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검찰 권력을 계속 영원히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마약으로 하려고 했고 경찰의 일부 넘어간 수사권을 뺏어오려고 했어요. 검수 원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마약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기기 위해서 김해로 내려가서 이 3명을 검거해서 옵니다. 심우정을 매겼어요. 심우정한테 경고했어요. 그게 2월 27일인데 23년. 이게 심우정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우정한테 지시를 하고 심우정을 그때부터 애틋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던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고예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단 말입니까?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백혜령 경정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백혜령 경정님도 마찬가지고 또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지만 저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세상에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이 이런 식으로 결탁해가지고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할 때 참 이분들은 좀 남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힘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끝까지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죠. 하도록 하시죠. 자, 백희룡 경정님.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는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막 그 여러 갈래로 나올 줄 몰랐어요. 첫째는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무슨 뭐 수첩 얘기하셨죠. 네네. 누구한테서 입수한 거죠? 말레이시아 부두목 우칭저라는 사람이에요. 우칭저. 네, 2월 27일 날. 예. 네, 2월 27일 수사하다가 수첩을 압수를 한 겁니까? 검찰에서 압수한 거죠. 검찰에서? 네, 중앙지검에서 예. 압수를 했어요. 근데 그 수첩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검찰에서 다 알고도 좀 예. 사건을 덮어버렸다니까. 그 수첩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증거가 있을 텐데. 지금 검찰에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영등포 수사팀에도 그 기록이 사본이 있습니다. 수첩. 아, 수첩 사본이? 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첩에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요. 예. 비행기 티켓팅을 했던 일시, 아, 그 다음에 숙박했던 호텔. 호텔, 뭐 일시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어서 연락책 이름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예. 또 모르는 게 알아볼 수 없게 기재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만 저기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작성한 그 공범 12명, 우범자 그 동양보고 12명 특정한 걸 우친저 수첩하고 조합만 하면 저 표가 나와요. 근데 인천지검 강력부 심우정이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송경화가 지휘했던 이 곳에서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었고, 세관과 국정원이 방첩사가 눈을 감았던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인천공항공사도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보팀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덮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왜 덮었겠습니까?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주고 승진을 시켜주고 자리의 권력을 빌려주는 대통령을 보고 덮은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운영되었던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아니고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조직이나 이렇게 예. 운영을 하는 거지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그 수첩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예. 그럼 우리 동료도 아니고 뭐 언론에서 힘을 실어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언론도 아닙니다. 인천 세관 정보분석과에 근무했던 새내기 여자 공무원, 여직원 1명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부두목 우칭저예요. 그 2사람이 저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쓰러지지 말라. 계속 싸워달라. 아니, 마약 부두목이 힘을 줬다고요? 그분들을, 그 2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예. 말레이시아 마약 부두목은 나쁜 사람이고요. 예. 인천세관 그 새내기 여직원은 그냥 배운 대로 원칙대로 근무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23년 2월 5일 날 우에이아라는 사람을 말레이시아 조직원 아피스를 걸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까요? 네, 여기에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23년 2월 27일 제가 송경호 지검장이 한동훈과 이원석과 함께 심우정과 대통령 내외를 매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대통령 내외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거의 대리인 정도로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칭저
우칭저가 부두목인데 이 사람은 마약을 안 맸단 말이에요. 2월 27일 날 검거가 됐는데. 우층제만 빼고 예. 지금 돼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송경호가 지시해서 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준호, 김태호 주임검사가 내려가서 김해 공항에서 검거를 했는데 검찰은 공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인천세관을 호출했어요. 인천세관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사경입니다. 특사경은 업무가 특정이 돼 있고요. 또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특정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천세관 특사경은 심우정지검장이 임명해요. 심우정지검장의 지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송경호 지검장의 지시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인천지검 사건이 대검 컨트롤타워를 통해 가지고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건이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겼다고 표현하는 거고, 인천세관 이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송경호의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딸려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얘들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은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김해에 내려가서 3명을 검거해 왔는데 2월 27일 그 검거된 그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를 붙이고 싶었어요. 다른 사건은 비밀에 붙이고 싶었는데 우칭저만큼은 부두목만큼은 얘는 밖에 나가서 떠들 것 같았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미 약속이 돼서 한국에 계속 들어왔는데 부두목을 검거했잖아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검거를 해버렸잖아요. 계속 부인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기소 붙일 때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증거를 쓴 겁니다. 우칭저 수첩을 증거로 썼고 그 다음에 인천세관이 작성한 공범자 동향보고 12명을 그 보고서를 증거로 쓴 거예요. 그걸 안 썼으면 2월 27일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됐을 거고 제가 그 흐름을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냥 인천지검에서 이렇게 한번 사건하고 2월 27일 날 이 사건도 한번 했네. 예. 이게 사건 했는 게 이게 많이 봐줬고 문제가 많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